자,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9년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어딘가에서 한 임원이 노트북을 닫으며 이런 말을 했다고 가정해보죠. 5년 뒤에 이 라인 사람 없어도 돌아갑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딱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명 모두 아직도 그 회의가 있었는지조차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그 라인에는 사람이 절반도 없어요. 도대체 그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그 숨겨진 기록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2019년 대한민국 자동차 업계는 겉으로는 호황이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글로벌 판매 730만 대를 돌파하며 세계 5위 완성차 그룹의 자리를 굳혔고 국내 공장 라인은 밤낮 없이 돌아갔습니다. 울산, 아산, 전주 공장의 굴뚝에서는 24시간 연기가 피어올랐고 생산직 노동자들의 통장에는 매달 500만 원, 600만 원 야근 수당까지 얹으면 700만 원이 넘는 돈이 꽂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해 현대차 경영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 숫자 하나가 보고서에 찍혔습니다. 인건비 비율, 매출 대비 17.8%. 글로벌 완성차 평균이 10에서 12% 수준이었으니 현대차는 경쟁사 대비 차 한 대에 수십만 원을 인건비로 더 쏟아붓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수치가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었죠. 2010년엔 14%였던 게 2015년엔 16%를 넘더니 이제 18%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해마다 반복되는 파업 리스크까지 얹으면 경영진 입장에서는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세계에서 가장 강성으로 꼽히는 조직 중 하나였으니까요. 공장 라인이 하루 멈추면 수백억, 일주일 멈추면 수천억 원의 기회비용이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협상 테이블 끝에는 임금 인상이라는 도장이 찍혔습니다. 현대차 경영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는 새로운 탈출구가 필요했습니다. 그 탈출구의 문을 열어젖힌 건 엉뚱하게도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괴짜였습니다. 일론 머스크. 2019년 당시 테슬라는 많은 전문가들에게 여전히 과대평가된 스타트업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익을 낸 적도 없고 생산 목표를 맞춘 적도 없으며 공장은 늘 혼란스럽다는 혹평을 들었죠. 파나소닉과 함께 건설한 네바다주 기가팩토리 일은 초기에 생산지옥이라는 오명을 달고 전 세계 자동차 기자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차 내부의 몇몇 엔지니어들은 기가팩토리 안에서 전혀 다른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본 건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본 건 진화였습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공장은 사람과 기계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로봇이 1차 작업을 하면 사람이 검수하고 사람이 마감하고 사람이 판단합니다. 수십 년간 이게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과 손과 판단력을 대체할 기계는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가팩토리는 그 상식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처음부터 선언했습니다. 공장 자체를 제품으로 디자인하라. 기가팩토리의 설계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인간의 동선이 최소화될수록 공장은 더 빠르고 정확해진다. 그는 사람을 보조하는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 필요 없는 공정을 처음부터 설계한 겁니다. 차체 용접부터 도장, 의장, 최종 검사까지 전 라인을 AI 기반의 머신 비전 시스템이 스캔하고 0.01 단위의 오차가 발생하면 로봇이 즉시 자기 수정을 합니다. 2019년 기준 테슬라 모델 3 생산 라인의 자동화율은 약 70%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당시 현대차 울산 공장의 자동화율은 약 40% 수준이었습니다. 이 30%포인트의 격차를 본 현대차 경영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비밀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2020년 초 현대차 내부에 극소수만 아는 태스크포스가 조용히 발족됩니다. 코드명은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지로 더렉트 레이버, 줄여서 GDL로 불렸습니다. 직접 노동력 제로를 지향한다는 뜻이었습니다. ETF의 미션은 하나였습니다. 2025년까지 현대차 핵심 생산 라인의 자동화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려라. 이를 위해 현대차는 4가지를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는 인재 확보였습니다.
테슬라, BMW, 아우디의 자동화 공정 엔지니어들을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 연봉 3억, 4억을 제시하며 핵심 인재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였죠. 특히 테슬라의 기가프레스 공정, 즉 차체 하부를 수십 개 부품이 아니라 단 하나의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으로 찍어내는 혁명적 기술을 이해하는 엔지니어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로봇 인프라 구축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현대차는 독일의 KUKA, 일본의 FANUC, 그리고 자회사인 현대로보틱스와 함께 차세대 협동 로봇 공급 계약을 대규모로 체결합니다. 이 계약들은 대부분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거나 공개되더라도 단순한 생산성 향상 수준에 포장된 보도자료로 둔갑했습니다. 세 번째가 이 5년의 기록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2021년 현대차가 소프트뱅크로부터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약 1조 1천억 원에 인수한다는 뉴스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자동차 회사가 로봇 강아지 만드는 회사를 사냐고 의아해했습니다. 당시 언론도 이걸 미래 모빌리티 비전의 일환 정도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GDL 프로젝트의 맥락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결정이 완벽하게 이해됐습니다. 스팍과 아틀라스로 대표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들은 단순 반복 작업이 아닌 비정형 공간에서의 자율적 움직임이 핵심 기술입니다. 공장 내부에서 사람이 해야 했던 이동, 점검, 불규칙한 조작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죠. 현대차는 로봇 강아지를 산 게 아닙니다. 공장에서 사람을 지울 마지막 퍼즐 조각을 산 겁니다. 네 번째는 노조를 향한 역설적 전략이었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현대차 경영진은 협상 테이블에서 노조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임금 협상에서 기본급 인상에 합의했고 명절 특별 경력금을 쥐어줬습니다. 노조 간부들은 연이은 협상 승리에 고무됐고 조합원들은 우리 노조는 역시 강하다며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서 회사는 새로운 신규 설비 투자 예산의 73%를 자동화 장비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뽑는 대신 기계를 사들이고 자연 감소로 빠져나가는 인원의 자리를 로봇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년퇴직자가 나와도 이직자가 나와도 그 자리에는 사람 공고가 붙지 않았습니다. 2022년부터 현대차의 신규 생산직 채용 공고는 사실상 멈췄습니다. 2023년 말 현대차 울산 1공장 도장 라인에 근무하던 17년차 숙련공 어씨는 11월 급여 명세서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기본급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야간 특별 수당이 0원이었고 특근 수당도 0원이었습니다. 잔업이 사라진 겁니다. 그달 실수령액은 전년 동월 대비 210만 원이 줄어 있었습니다. 어씨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장 라인의 자동화가 완료되면서 야간 3교대 인력이 대폭 줄었고 남은 인원들은 잔업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구조에 갇혔습니다. 공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산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생산을 담당하는 건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조의 잔인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차 생산직 연봉의 구조를 뜯어보면 기본급은 전체의 55에서 60% 수준입니다. 나머지 40에서 45%는 각종 수당, 야간 수당, 특근 수당, 연장 근로 수당으로 채워집니다. 회사는 기본급에 단 한 푼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람이 더 일할 기회를 로봇이 가져가도록 설계했을 뿐입니다. 해고도 없고 구조조정 발표도 없고 법적 분쟁도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실질 소득은 조용히 30에서 40% 증발했습니다. 자본이 노동을 이기는 가장 우아하고 잔인한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2024년 한 해 동안 현대기아차 생산직에서 희망퇴직을 신청한 인원은 과거 평균 대비 2.3배 수준으로 폭증했습니다. 자발적 퇴직이었습니다. 회사는 강제로 내보낸 게 아니라 그냥 버티기 어렵게 만든 것뿐이었죠. 빈자리는 채용 공고 없이 메워졌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협동 로봇이, FANUC의 산업용 로봇이, 현대로보틱스의 AI 비전 시스템이 그 자리를 넘겨받았습니다. 2025년 현재 현대차 주요 생산 라인의 평균 자동화율은 약 78%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GDL 프로젝트가 목표로 했던 80%에 거의 근접한 수치입니다. 5년 전 경영진이 노트북을 닫으며 내뱉었던 그 말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델은 조선업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2024년부터 용접 자동화 로봇 라인을 전면 확대 중이고, 삼성중공업은 AI 기반의 블록 조립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반도체 팹의 클린룸에서도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팹 내 인력을 AI 관제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로드맵을 가동 중입니다. 킹산직의 몰락은 끝이 아닙니다. 서막입니다. 자본은 항상 이렇게 움직여왔습니다. 공고 없이, 예고 없이, 그리고 합법적으로. 변화는 누군가의 월급 명세서에 조용히 찍히고 그걸 알아챌 때쯤이면 이미 게임은 끝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의 회의실에서 누군가가 엑셀 파일 하나를 열고 있을 겁니다. 그 파일의 이름은 아마 이럴 겁니다. 2026 인력 최적화 시나리오 B3. 이 파일이 당신의 이름 옆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5년 후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글로벌 경제 사이다였습니다.